이 지금이 아니면 이 가격에 영원히 못 사 같은 2021년에 포모라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은 다 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그런 거 없거든요. 우리나라 경제는 죽었다 살았다밖에 없는데 무슨 이 가격에 다시는 못 산다는 둥. 그러니까 남을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말은 믿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우리는 길게 봅시다. 네, 홍춘옥 박사님과 함께하는 경제핫스팟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국민연금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는데 사실 뭐 노후 대비하면 국민연금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요, 박사님. 요즘 제가 반강제로 계속 찾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아파트 MC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이걸 보기 시작하면서 계속 막 뭐 배당주를 사야 돼, 뭐를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후 준비를 벌써 해야 될 땐가 생각해보니 또 저도 빨리 파이어족도 되고 싶고 그렇거든요. 언제부터 이거 시작해야 되는지 거기에 나이가 따로 있는지 좀 궁금해요. 나이는 따로 없는데 다 네. 40대 하시더라고요. 아, 40대요? 그럼 저는 지금 시작해도 빠른 거네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프리즘 투자자문이 이제 연금 관련된 네. 자문사예요. 그래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자산 어드바이저를 해주는데 저희 고객 대부분이 50대신 거예요. 40대 후반에서 50대 분이 제일 많아요. 왜? 절실하니까. 절실하죠. 연금을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잖아요. 네. 조기 수령, 네. 국민연금은 또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거 조기 수령은 아니어도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55세부터 물론 이연됩니다만 퇴직 연령을 눈앞에 두고서 저축 욕구가 불타오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또 절실하시잖아요. 그래서 박사님 저 한 2, 3년 뒤에 은퇴할 것 같은데 하고 상담 오시는 분이 되게 많으니까 아, 2, 3년 뒤를 내다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더 절절하니까 저희가 더 이제 부담을 느끼게 마음이 되죠. 좀 급해지실 테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은. 젊은 분들 상담하고 달리 40, 50대 분들 상담이 부담이 되는 이유는 결국 우리나라의 실질 퇴직 연령이 49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 정규직들과 공기업 또는 공무원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40대 후반에 은퇴한 다음부터는 이제 그 이전에 받던 연봉 대비 60% 정도 연봉을 받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후의 연봉이 40% 삭감됩니다. 그걸 알고 계시니까 이제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은퇴를 임박하다라는 걸 느끼고 그때 준비를 많이들 하시니까 네. 그거보다 조금만 일찍 해도 제가 이제 달러 스위칭이라는 걸 하는데 평상시에 달러를 보유했다가 미국 주식이나 리츠나 채권이나 골드 같은 데 투자하고 있다가 경제 변동성이 생기면서 갑자기 금값이 급등하고 환율이 급등할 때 그걸 네. 차익 실현해서 사는데 그 기회가 어떨 때는 5년에 한 번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2년에 한 번 오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투자의 성과를 높이는 방법은 2년 안에 바짝 해야 돼가 아니라 네. 한 10년 보고 하면 최소 3번은 오는 거 아니에요. 번은 기회가 그러니까 오겠네요. 5년에 한 번, 네. 2년에 한 번 이렇게 하면 3번 오잖아요. 그러면 그 3번 중에 한두 번이라도 네. 일부라도 차익을 실현해서 저가 매수하면 우리나라 자산 시장이라는 게 또 폭락하고 난다면 반등이 잘 나오는 그쵸, 나라니까. 잘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 좋은 투자의 네. 기회들을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는데 저 2년 뒤에 은퇴해요 이래버리면 이제 좋은 투자의 기회가 바로 온다고 보장하기가 어려운 거죠. 투자의 기간이 길수록 승률은 올라가는데 네. 짧으면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은퇴하려는 해가 2022년이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집값, 주식, 채권 다 폭락한 해에 은퇴한다. 보나마나 그 사람의 운용자산도 망가졌을 텐데 뭐 나갔더니 인플레는 엄청 심해. 뭐 주택에 대해서 은퇴하시면서 매수하신 분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부분의 경우 40대 시작하시는 건 일반적이지만 1년이라도 또 빨리 하면 더 좋은 플랜을 세울 수 있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해야겠다 싶으면 해야 되는 거군요. 노후 대비를 해야겠다 싶을 때 나이에 상관없이 저처럼 30대여도 너무 좋죠. 그러면 좋죠. 왜냐하면 네. 그 아까 이야기했던 평균 49세 만 나이로 49세 만에 하나 은퇴한다 해도 10년 넘은 거예요. 10년이면 연 7.2% 수익을 하면 이 원금이 2배 되는데 더 나가서 그 적립 투자를 하실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매년 그렇죠. 저축하는 돈을 계속 이렇게 쌓아 나가시려니까 그 속도 2배 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 시작하는 게 최선인데 젊을 때는 여러 인생의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거기까지는 이야기 안 하고 네. 40대 초라도 시작하시면 굉장히 빠른 거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 주셨지만 이 30대, 40대 초반 이럴 때는요. 진짜 근로소득을 버는 것만도 벅차가지고 이 남편은 우리가 빨리 투자를 해야 돼 해서 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지금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로소득을 계속 버는 게 중요해 라고 했는데 둘 다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을 텐데 그 10년 주기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좀 어떻게 배분을 하면 좋을지 시간이 없는 우리
젊은 MZ들을 예. 좀 조언해 주시죠. 반반이 최고죠. 아, 저는 여유 자금을 대부분을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해놓고 있는데 금도 달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원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이게 겁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특히 저축을 열심히 네. 하는 시기에는 내가 이거 손실 보는 순간 의지가 네. 꺾여요. 사람들 마음이 네. 다 그렇죠. 뭐. 맞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반반 투자 전략인데 네. 이건 저희가 아들들 계좌에 해주는 전략이에요. 오. 그만큼 쉬운 거죠. 반반이요. 예, 네. 그만큼 쉬워요. 어떻게 하냐 하면 네. 돈 100만 원을 저축한다 그러면 네. 50만 원은 코스피 200. 한국을 대표하는 200대 기업들 아니면 MSCI 코리아 다 똑같아요. 네. 거기는 120개 정도 종목. 음. 아무튼 그런 데다가 50만 원 사고요. 50만 원은 소플. SOFR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외화 예금에 투자해주는 ETF. 그래서 이 두 가지 네. 다 ETF라서 매매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아마 1년 유지 수수료가 0.1% 미만일 거고요. 또 증권사들이 수수료 캠페인들을 하기 때문에 뭐 저희들 제휴하는 증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수수료 듣고 되게 놀라는 게 0.0인가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우리가 매매해도 몇천 원, 몇만 원이에요. 그 정도로 수수료를 낮게 해야 장기 투자할 때 네. 그렇잖아요. 수수료 계속 나가면 곤란하니까.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게 되면 지난 한 40년 동안에 이런 전략의 수익률이 얼마냐 하면 무려 6.2%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전략만 해도 저는 사실 굉장히 괜찮고 이 전략의 이제 단점은 4년에 한 번 정도는 손실 나요. 왜? 한국 주식이 환율 오르는 것보다 더 많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2022년 종합주가지수 3,300이 2,100 갔잖아요. 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원래 그런 나라입니다. 원래 그런 나라다. 예, 원래 그런 네. 나라입니다. 환경 탓하면 안 되겠네요. 원래 그런 아니, 나라니까. 환경이 원래 그런 거예요. 네. 환경은 탓해도 되는데 네. 알고 알고 그걸 잘 대처하자. 극복하기 위한 투자를 해야지. 네. 한국은 안 돼. 이것도 자세가 안 좋고 위험하니까 대신 튈 때 1,400포인트, 코로나 때 1,400포인트가 3,300. 그게 다시 2,100. 네. 그리고 작년에 2,700. 그렇잖아요. 이게 매년 그렇죠. 이 움직이는 네. 수익이 엄청나게 큰 나라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전략에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자, 50씩 쭉 투자를 해서 1년에 1,200만 원을 모아놨는데 1년 내내 그냥 수익이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랬는데 환율은 오르고 주가는 폭락해가지고 사실은 달러에 투자한 건 700만 원이 돼 있고 주식은 500만 원이 돼 있다. 그럴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22년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와 달러에 투자한 덕분에 손실 안 났어.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 연말정산 때 한 100만 원이라도 나오잖아요. 네. 부부 둘이 그럼 200 모아서 어떻게 한다? 자, 미국 달러 700이면 한국 주식도 700 만들어야죠. 그랬으면 작년에 어때요? 환율은 제자리 걸음이었지만 주식은 2100포인트가 2700 갔다가 연말에 2600으로 끝났으니까 30% 올랐다고요. 이제 그 정도 오르게 되니까 이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5대5를 1년에 한 번만 맞추자. 언제? 연말 정산할 때. 2월에 들어오잖아요. 그때 네. 좀 뭉칫돈 들어오거나 보너스 들어온 달에 5대5를 맞춰줘요. 이 전략을 하면 그 수익률이 아까 6.2가 7%로 뛰어요. 왜? 저가 매수하니까. 7%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10년에 2배 되는 수익률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적립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수익률의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단순 계산하면 1,200만 원씩 10년을 하면 1억 2천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투자를 해 나가면 2억도 훨씬 더 넘는 3억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고 10년에 한 번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한번 대박장이 오겠죠. 그러면 그 수익을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노후 대비하면 막막했는데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갑자기 희망이 나도 할 수 너무 있어. 쉬워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막 이런 거 근데 같은데. 이제 이 전략에 한 가지 네.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한국이 이제 망할 수도 있잖아요. 아, 안 망해야 되는데. 저는 안 네, 망한다고 봐요. 이렇게. 근데 한국 망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전략을 하나만 더 바꾸죠. 150만 원 저축으로 바꾸자. 저축. 예, 그러니까 150만 원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아. 어떻게 한다? 자, 50만 원 한국 주식 사는 건 네. 똑같아요. 그리고 소플 네. 50만 원 사는 건 똑같은데 50만 원을 추가적으로 뭘 산다? 미국 주식 사는 거. 미국 주식이요? 왜냐하면 망할 수도 있으니까 한국이. 우리가 망할 수 있으니까. 미국은 안 망할 거니까. 뭐 그렇게 믿는 거죠. 네. 그게 기축통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투자는 네. 상대적 개념이죠. 2000년대 미국 주식 투자했으면 뭐 10년 네. 동안 잃어버린 세월을 했는데 그때는 반대로 한국이 2000년대 되게 좋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나라가 다음 네. 10년에 좋을지는 우리 모른다면 둘 다 사면 되고 또 1년에 한 번 어떻게 한다고요? 주고. 3대 3대 네. 3으로 맞추는 맞추고.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 수익률이 8%가 나와요. 진짜 해볼만 하네요. 예, 그리고 얘는 또 네. 이렇게 운용을 하면 6년에 한 번 정도만 마이너스가 나요. 왜?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뭐예요? 달러잖아요. 그러네요. 위기에 강한 위기에 달러가 강한, 네. 3분의 2이면서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또 뭐예요? 주식이잖아. 아, 그러니까 뭔가- 수익도 좋고 안정성도 높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야말로 일석이조. 한 3조 정도 3조. 되죠. 왜냐하면 안정성도 네. 잡는 데다가 우리 그 미래에 대한 공포를 잠재울 수 있죠. 한국 경제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미국 경제 저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에 대한 공포를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네. 둘 다 사면 되잖아.
이거 진짜 굉장히 좋은 공식처럼 활용이 가능해서 당장 올해부터 저도 한번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네, 오늘부터. 올해부터 하면 네,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되게 쉽잖아요. 오늘부터. 그냥 증권사 계좌 네. 팔아 가서 예약 주문이 또 돼요. 대부분의 증권사는요. HTS나 NTS에서 가서 예약 주문하는 법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다 잘해줘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너무 은행 창구만 가지 마시고요. 이제 증권사도 좀 가셔서 계좌도 파고 네. 그러십시오. 그러면 이 미래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한번 따라해 보시면 노후 준비에 도움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아까 달러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잖아요. 세계도 이제 달러를 활용한 투자를 많이 하셨다고 이제 쓰신 걸 봤는데 올해 2024년 금리 지금 동결했다고 오늘 아침에 뉴스가 떴는데 저는 뭐 달러를 다 팔아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적립 투자로는 정말 좋은데 왜냐하면 그건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근데 그쵸, 저는 예. 이제 재작년에 2022년에 1,400원 넘어갈 때 야 10년 만에 찬스가 왔구나 해서 보유하던 달러 다 팔고 그때 이제 부동산 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신앵커님처럼 네. 이제 이 전략을 막 받아들이신 분이 그렇게 속도감 있게 못 하시거든요. 약간 마음이 쫄려.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네. 저도 네. 경제 분석가 생활을 한 10몇 년 했기 때문에 2008, 9년부터 시작한 거지. 네. 누구나 이 전략을 저는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그래서 투자 3분법. 3번법. 왜냐하면 전체 자산의 한 3분의 2 정도를 달러를 들고 있다가 네. 2022년 같은 해가 오면 그때 실행해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못하니까 마음이 떨려요. 그리고 조급해요. 막.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을 위해 분산하면서 공부 좀 해서 점점 자신이 능력치를 키워서 우리 이제 게임으로 이야기하면 네. 아이템도 먹고 해가지고 자신의 능력들을 키운 다음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한 방에 잘하고 싶은 마음들 때문에 지금의 환율이 고점이에요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1,450원에 다 팔았던 사람한테 달러 고점이에요 물으면 아 이제 내려갈 거예요 라고 그렇게 봤으니까 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저는 답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뭐 올인 베팅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질문해도 돼요? 네, 그럼요. 예, 집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원화 자산 비중이 엄청 크다고요. 네.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반반보다는 투자 3분법이 훨씬 좋은 거죠. 왜? 달러 비중을 더 늘리셔야죠. 주택이랑 집값이랑 달러가 반대로 움직여요. 2008년, 2022년처럼 네. 우리나라 역사상 환율이 1,400원 이상 급등한 한 해에 300원 이상 급등했던 시기가 외환위기 이후에 2번인데 그 2번 모두 주택 가격이 10% 이상 폭락했잖아요. 서울 실거래가 기준.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달러에 투자를 더 많이. 그래서 투자 3분법이 더 낫죠. 네. 반대로 나 한 푼도 없어? 그럼 빨리 반반 투자해서 투자의 공포 또는 돈도 못 모으신 분들한테는 네. 단순한 게 짱. 근데 집이 있다. 그리고 우리 원화 자산에 대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경제가 어려워질 때 네.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실거래가 떨어진 거 보면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나도 이 리스크를 피하는 방법은 뭐냐? 달러를 들고 있으면 되잖아요. 달러 평가 자산이 이익이 커지면 저처럼 저도 그때 집은 한 채는 있었거든요. 저도 똘똘한 한 채입니다. 네. 다주택자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달러 가치가 엄청 부풀어 오르고 제 집값은 폭락하더라고요. 그럼 그 상황에서 옆에 보니까 저보다 훨씬 좋은 집이 더 많이 빠지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억짜리 집이 1억 빠지면 10억짜리 집은 2억, 3억 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갈아타기가 훨씬 쉬워지잖아요. 더 싸졌으니까. 절대 금액이 확 줄었잖아요. 5억에서 4억으로 줄었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요. 10억짜리 집을 아까 갈아타는 비용이 5억과 10억이면 5억이죠. 근데 똑같이 20% 빠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찬스네요. 4억으로 줄어요. 찬스네요. 그리고 저는 환차익이 났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팔아서 산 거죠. 물론 제 집도 20% 싸게 팔고 저도 20% 싸게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갈아타면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게 사람들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환에서 수익 난 걸로 샀으면 네. 좀 살 때 장기적으로 볼 수 있고 그렇죠. 입지도 좋은 거 네. 사고 그때 또 급매물 중에서 제일 좋은 걸 골라 살 수 있는데 이 지금이 아니면 이 가격에 영원히 못 사 같은 2021년에 포모라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은 다 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그런 거 없거든요. 우리나라 경제는 죽었다 살았다밖에 없는데 무슨 이 가격에 다시는 못 산다는 둥. 그러니까 남을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말은 믿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우리는 길게 봅시다. 또 꼭 한국 부동산 사야 되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사더라도 최근에 일본 부동산 살아가신 분들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한국 부동산이 그렇게 버블이라고 생각되고 마음에 안 들면 딴 나라 부동산을 사면 되는데 우리는 모두 이 길을 가야 된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분위기가 10년에 한 번씩 출현하고 그게 버블이고 그 버블 뒤에는 안타깝게도 굉장히 좋은 투자이기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버블은 네. 투자하기 안 좋은 때고 그 뒤가 좋은 때다. 그걸 잡기 위해서는 달러를 다 들고 있는 건 부담스러우시면 투자 3분법 참 좋다. 네.
투자 3분법 오늘 완전 거기에 반했습니다. 사실 박사님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좀 반성을 하게 된 것도 있는 게 저는 약간 굉장히 리스크 젊을 때 그래. 제가 이제 현금 들고 있고 투자가 어디 들어가 있다 하면 달러 없고요, 금 없고요, 주식 조금 있고요. 나머지 다 코인에 있거든요. 이해해요. 코인의 수익률이 아무래도 좀 많으니까 좀 이제 그 반반반 전략을 좀 해봐야 될 때 아닌가 싶어서 지금 목이 메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코인을 네. 선호하시면 아까 했던 투자 3분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죠. 왜냐하면 네. 아까 외화예금을 33% 가지고 있었는 게 아깝다고 생각되면 그 절반을 코인 하시면 되죠. 어차피 해외에 지금 ETF도 생겼으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네. 거 되게 무섭잖아요. 무섭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 우리 맞아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 닫을까 봐 무섭고 이런 생각. 그러니까 해외에 상장돼 있는 코인 선물 ETF를 네. 활용하시는 그러니까 현물은 우리가 못하게 돼 있으니까 네. 선물 ETF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이제 또 금융상품이 생겼으니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부동산을 말씀 주셨는데요. 그 해외 리츠 투자라는 얘기를 굉장히 단어로는 저도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이제 평범하고 보수적이고 코인에 집중하고 있는 투자를 하는 저로서는 이것도 약간 생소하거든요. 아니 코인 투자하면서 보수적이라니 이 왜 해외 그러세요? 그 제가 찾아보니까 이 해외 리츠 투자를 보니까 2년 연속 한국에서는 조금 이게 수익률이 안 좋았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아, 한국 리츠는 안 좋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꽤 괜찮았고 수익률이 39%까지 난 상품이 있더라고요. 이 해외 리츠 투자 그러면 좀 해볼 만한 겁니까? 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 입장에서 해외 리츠는 그 상당히 좋은 선택인데 네. 이제 그게 제가 왜 이렇게 약간 제한적인 표현을 쓰냐면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이랑 미국 부동산이 같이 움직여요. 특히 서울. 네, 서울이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과 미국의 전미 주택 가격 지수를 비교하면 2008년, 9년 이후에 거의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작년에 서울 아파트 반등했던 것처럼 미국도 반등했거든요. 네. 2022년 대폭 나가고. 그러니까 완전히 같이 움직여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이 굳이 미국 리츠를 할 필요는 있는가. 그런데 이제 만에 하나 제가 아까 포모붐이 불었어요. 지금 막 주택 시장에 대해서 뜨겁고 주택 가격이 오를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집값은 비싸. 레버리지, 빚을 져서 살려니 이자 높아. 이런 분들한테 미국 리츠는 진짜 좋은 대안이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 한국 부동산이랑 미국 부동산은 같이 가. 그러면 한국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걸 내가 안 갖고 있는데 오르면 위험하잖아. 내가 괴롭잖아. 그러니까 그 고통을 미국 리츠를 보유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고. 두 번째, 미국 리츠는 배당 수익률이 한 4, 5% 줘요. 네. 그 집값 오르면 리츠 가격도 오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배당 수익률이 4%, 5%. 그러니까 그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미만에 계시는 분들은 금융종합과세를 안 받거든요. 그런 분들은 미국에서 그 배당에 대한 세금만 좀 내면 그 현금이 바로바로 달러로 꽂히는 거죠. 그걸로 쓰셔도 되지만 저는 그걸 재투자하면 되니까. 뭐하러 그걸 써요? 우리가 지금 내가 월급을 받고 있는 중이니까. 이런 전략을 쓰기에 미국 리츠가 너무 좋은 상품이거든요. 그 다음으로 좋은 상품이 또 일본 리츠인데요. 일본 리츠. 일본도 역시 지난 1년 동안에 신축 판매 가격이 동경 23구 기준, 우리로 이야기하면 서울 25구 기준으로 해서 30%가 넘게 올랐어요. 신규 분양가. 우리도 그렇죠. 네. 어디나 지금 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주택 가격의 인플레이션은 똑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르는데 거기 배당 수익률이 또 얼마인 것 같더니 한 4% 가까이 된다. 이런 리츠들이 있어요.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꼭 부동산을 한국 부동산을 꼭 사야 된다?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인 거죠. 왜? 한국 부동산을 아무거나 사면 죄송합니다만 폐가망신한 집들 있죠. 막 10년, 20년 지나도 집 안 오르고. 잠수함이라고 부르는 집. 아무도 보러 오지 않는. 맞아요. 내놓아도 아무도 보러 오지 않는. 네, 사실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봐가지고. 저도 했거든요. 네. 저는 광역시에 단독주택 을 저희 부모님이 물려주셨는데 네. 몇십 년 만에 파는데 이제 어르신 돌아가시고 파는데 가격이 거의 안 오른 걸 볼 수 있었어요. 네. 왜 그러겠어요? 너무 공감돼요. 그 재건축을 해야 되는 비용, 그러니까 그 토지 가격만 인정해주지 그 집을 짓기 위해 썼던 수많은 노고는 다 0인 거고, 그러면 그 같은 기간에 물가가 한 두세 배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택 가격은 70% 빠진 거죠. 이런 걸 보면 집 한 채는 있어야 된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가스라이팅이다.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집이 있어야 되냐? 좋은 집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좋은 집이 뭔데? 우리 다 알잖아요. 지하철 뚫리고 신혼부부 살기 좋고 학군도 뭐 괜찮은, 그리고 기왕이면 신축.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아파트가 우리나라에서 10억 이하가 있겠어요? 없잖아. 그러면 우리는 똘똘한 한 채를 사야 된다면 10억짜리를 사야 되는데 아니 10억이 돈이 있으면 왜 노후 걱정을 해?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도돌이표잖아. 그러니 제가 그럼 한국 집 사는 건 포기하시고요. 일본이랑 미국 리츠 한 반반 사놓으세요. 어차피 한국 집값 오르는 것처럼 거기 오르고 또 거기는 우리 집은 사봐야 배당 안 주잖아요. 세금만 맞지. 그렇죠. 취득세, 등록세, 보유세 자칫하면 종합부동산세까지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비해서 해외 부동산은 매매 안 하고 놔둘 거면 배당 소득세만 내면 되거든요. 그리고 착착 현금이 꽂히는 걸 뭐하러 한국에 가져와? 다시 투자하면 되지. 고맙잖아. 그리고 그 가격의 상승에 기대해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리츠 말고, 국내 리츠는 아니고요. 해외 리츠 중에서도 선진국.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국내 상장된 거는 제가 봤을 때 추천할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해외 상장돼 있는 리츠 ETF를 사기를 권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굉장히 실질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 리츠에 대한 질문을 드리길 너무 잘한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해외 리츠 같은 거에도 눈을 돌려보면서 투자를 다양하게 설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 2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3부에서 계속 이야기 이어나갈게요.